예,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연쇄적인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제는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임박한 것은 아닌지 또 한반도는 지진에서 안전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일본 규슈 지방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죠. 한 3차례 정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고 수백여 차례 여진이 이어진다고 하던데 자, 지금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요.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새벽에는 다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금요일에 발생했던 지진과 비슷하게 약 10km 정도로 얕았고요. 이번 지진 이후 약 30분간 여진이 5차례 정도 뒤따랐습니다. 또 지진 발생 직후에는 일본 기상청이 높이 1m의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초 일본 기상청은 금요일 규모 6.5의 지진 이후에 앞으로 여진으로 일주일 정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발생한 지진이 본지진이고 금요일에 발생한 지진은 본지진에 앞서서 발생한 지진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한 규슈 지방이 한반도와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까 제주나 경남 지방에서도 진동이 있었다는 신고가 빗발쳤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진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진은요, 규모보다 진도가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뜻 듣기 규모와 진도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보통 지진의 강도를 표현할 때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규모, 리히터 규모라고 부릅니다. 이 규모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할 때 분출되는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진도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진도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지점에서 땅이나 건물이 흔들리는 세기를 말합니다. 보통 진앙지에서 가까우면 진도가 크고 멀어지면 낮아지게 됩니다.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좀 하자면 약 50kg 정도에 되는 물체가 한 100m 상공에서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으면 지면에 떨어질 때 가해지는 총 힘을 규모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거운 물체가 땅에 떨어지면서 땅이 갈라지거나 또 패일 수가 있는데요. 그 패이는 정도가 진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지진의 경우 규모 면에서는 지난 네팔이나 동일본 대지진에 비하면 크기가 작았지만 피해가 심한 원인도 불과 10km밖에 안 되는 얕은 깊이에서 진도, 즉 흔들림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지진의 경우 진도의 크기에 따라 피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일본의 진도 체계에 따르면 진도 4 정도는 집이 크게 흔들리고 진도 5에서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든 정도입니다. 진도 7 정도가 되면 건물이 파괴되고 축대가 무너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어제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있었죠. 자, 이 밖에도 제가 다른 분하고 최근에 나왔던 지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대만도 있었고 필리핀도 있고 이스터섬,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 지역들이 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불의 고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최근에 지진 발생이 잦다 보니까 이 불의 고리에서 혹시 대지진이 더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대륙 이동설을 설명할 때 주로 판 구조론을 얘기를 합니다. 지각을 덮고 있는 여러 판들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의 대륙과 해양들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현재도 이 판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 그러니까 즉 판의 경계에 있는 지점들에서 주로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 들어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난 곳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이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큰 판 중에 하나인 태평양판 주변으로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또 호주판 등 여러 판들이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진대와 화산대가 마치 원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의 지진과 화산의 약 80% 이상이 이 불의 고리에 집중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진들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규모 8 정도의 대지진이 1960년대 이후 50년 가까이 잠잠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규모 9.1의 지진 이후 2011년엔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등이 잇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의 고리가 약 20년 정도에 걸쳐서 대규모 지진이 지속된 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10년간은 이 불의 고리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강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한반도에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한반도는 판의 경계가 아닌 유라시아판 안쪽에 위치를 하면서 앞서 언급한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한태평양 지진대에서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는 강진의 위험이 덜하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진의 빈도의 문제이지 절대 지진의 안전지대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는 잦아지고 있는데요. 1978년 이후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을 살펴보면 1998년 이전까지는 지진이 연평균 19회 정도 발생을 했는데 2000년대에 들면서 지진이 약 47회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한반도 쪽에 지각 변형이 가해져 있는 데다가 이번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필리핀판이 한반도가 속한 유라시아판을 밑에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부 단층에서도 상당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가는 힘이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최대 규모 6.5 정도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는 취약한 수준인데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살면서 이렇게 지진을 크게 느껴보지도 않았었고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이제 제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혹시 뭐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대피를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뭐 지진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뭐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로는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쌓이고 쌓이다가 단층대가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때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 특별히 사전에 징후를 발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진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진이 나면 대피할 수 있도록 대국민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의 내진 설계를 튼튼하게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피해 요령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가정에 있을 땐 낙하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피하는 게 좋겠고요. 네. 화재나 가스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스 밸브를 반드시 차단을 해야겠습니다. 대피 시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되도록이면 학교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